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시은은 핸드폰을 쥔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은 잿빛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오빠 지훈이었다. 시애틀에서 온 국제전화. 시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부터 그녀는 직감했다. 이 통화가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낼 것임을. 시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밝고 자신만만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운 논리적인 톤우. 하지만 시은은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다. 오빠는 늘 이렇게 시작하곤 했다. 잘 지내? 라는 인사 뒤에 가족을 위한 계획이 따라붙었다. 오빠, 갑자기 왜? 나 여기서 바쁘다고. 시은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기대며 대답했다. 그녀는 28살,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책 속 세상에 사는 삶, 연애? 그건 K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현실에서 시은의 로맨스는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으로 충분했다. 지훈이 웃었다. 바쁘긴. 너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그래? 그런데 오빠 룸메이트가 한국에 온대. 도은이라고, 여자야. 착하고 예쁘고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소개시켜줄까? 시은의 손이 떨렸다. 룸메이트. 오빠의 시애틀 생활은 늘 신비로웠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유학을 갔고 이제는 거기서 빅테크 회사에서 코딩하며 산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늘 한국 여자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하곤 했다. 오빠,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나대로 살게. 얘야, 시은아. 너 28살이야. 엄마가 걱정하셔. 도은이는 한국 사람인데 시애틀에서 나랑 같이 살아. 좋은 애야. 다음 주에 서울 오는데 너 집에서 머물게 해줄래? 그리고 데이트 좀 해봐. 나중에 결혼하면 좋잖아. 데이트. 그 단어가 시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에서 28살 미혼 여성은 늦었다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한다. 엄마의 전화는 매주 시은아, 남자친구는 으로 시작됐고 사촌 모임에서는 언제 결혼할 거야 가 기본 대화였다. 유교적 가족 문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짊어진 압박. 시은은 그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데이트.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들,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대신 책 속 여성 주인공들의 감정에 더 공감했다. 알았어, 오빠. 머물게 해줄게. 하지만 데이트는. 생각해볼게. 이시은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도은.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오빠의 룸메이트. 시애틀에서 온 낯선 여자.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시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인천공항. 시은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도은 씨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종이.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빨리 뛰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한국의 환대 문화답게 가족을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시은은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에 있지만 오빠는 멀고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시은 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은이 고개를 들자 짧은 검은 머리에 청바지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도은. 27살쯤 돼 보이는 맑은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여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K드라마 속 여행자 같았다. 네, 도은 씨. 오빠가 부탁드렸어요. 잘 오셨어요. 시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도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한국에서 낯선 사람과 스킨십은 아직 어색했다.
대신 그녀는 가방을 대신 들었다. 택시 타고 갈까요? 제 집은 홍대 근처예요. 택시 안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도은은 시애틀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했다. 지훈 오빠랑 룸메이트예요. 그는 코딩만 하고 저는 디자인 하죠. 서울 오는 건 휴가예요. 가족 보고 친구들 만나러. 도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서울 사투리가 섞여 친근했다. 시은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시애틀은 어때요? 한국이랑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하지만 그리워요. 특히 한강, 김치찌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도은이 웃었다. 그 미소가 시은의 가슴을 살짝 간지렸다. 왜일까? 남자들의 미소와는 달랐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집에 도착한 후 시은은 저녁을 준비했다. 한국식으로 비빔밥과 김치찌개. 도은의 눈이 반짝였다. 와, 집밥. 시애틀에선 한국 음식 사 먹어요. 이게 제일 그리웠어요. 그들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이야기, 시애틀의 비싼 커피, 서울의 번잡함. 밤이 깊어갈수록 시은은 도은의 존재가 편안해졌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하지만 그날 밤, 시은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데이트해봐. 오빠의 말이 떠올랐다. 시은은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데이트인가? 다음 날 아침, 도은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시은 씨,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한강 산책 갈까요? 오빠가 시은이랑 데이트처럼 하라고 하던데. 도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시은의 뺨이 붉어졌다. 데이트. 그 단어가 다시 그녀를 흔들었다. 그들은 한강으로 향했다. 가을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 강변에 앉아 피크닉하는 가족들. 한국의 전형적인 주말 풍경. 도은이 말했다. 여기 오니 집에 온 기분이에요. 시애틀은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어요? 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이 소중하죠.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책, 영화, 꿈. 도은은 페미니즘 책을 좋아한다고 했고 시은은 동의했다.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결혼 압박, 직장 차별. 도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맞아요. 저도. 그런 압박 느껴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강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손이 스쳤을 때 시은의 심장이 뛰었다. 이상한 감정. 호기심. 아니, 더 깊은 무언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도은이 말했다. 시은 씨, 고마워요. 오빠 말대로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은은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오빠의 연결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도은의 서울 체류는 시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말에는 명동 거리를 누볐다. 한국의 거리 문화, 길거리 음식의 향기,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 도은은 그 모든 것을 새삼스럽게 즐겼다. 시애틀에선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오니 문화 충격이야. 시은은 도은의 열정에 끌렸다. 그녀의 삶은 늘 책과 사무실로 한정됐지만 도은과 함께라면 세상이 넓어졌다. 어느 날 그들은 인사동 골목을 걸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가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은 씨, 오빠랑 어떻게 알게 됐어요? 시은이 물었다. 도은이 웃었다. 대학 때 시애틀 유학생 모임에서요. 지훈 오빠가 한국 음식 파티 열었대요. 그때부터 룸메이트 됐죠?
그는 가족 생각이 많아요. 당신 얘기 자주 해요. 시은이는 착하고 똑똑해. 좋은 남자 만나야 해라고. 시은의 미소가 씁쓸해졌다. 오빠는 늘 그래요. 한국식 가족주의죠. 효도, 결혼, 후손. 하지만 저는 그 틀에 갇히기 싫어요. 그녀의 말에 도은의 눈이 빛났다. 나도 그래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사랑도, 삶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시은은 시선을 피했다. 최근 그녀의 꿈속에 도은이 자주 등장했다. 손을 잡는 장면, 웃는 얼굴.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감정은 친구로 치부되거나 금기시됐다. K-드라마조차 레즈비언 스토리를 다루는 게 드물었다. 그날 밤 집에서 영화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은이 골랐던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아니라 로맨틱 코미디 사랑의 온도. 한국 영화, 겨울 배경의 따뜻한 이야기. 화면 속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시은의 시선이 도은에게로 향했다. 도은의 프로필, 부드러운 턱선. 심장이 쿵쾅거렸다. 시은 씨, 왜 그래요? 도은이 물었다. 시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영화가 좋아서,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이건 호감 이상이었다. 다음 주, 지훈의 전화가 다시 왔다. 어때? 도은이랑 잘 지내? 데이트는? 시은은 망설였다. 응, 재미있어. 도은 씨 착해. 지훈이 웃었다. 좋아. 다음에 같이 저녁 먹자. 도은이도 한국 남자 좋아할 거야. 너 소개시켜줄게. 그 말에 시은의 가슴이 아팠다. 도은을 소개팅 대상으로 보는 오빠의 시선. 하지만 시은 자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제는 그녀는 도은을 잃고 싶지 않았다. 친구로, 아니, 더. 그 주말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도은의 제안이었다. 서울만 있으면 답답해요. 제주 가서 받아봐요. 시은은 출판사에 휴가를 냈다. 비행기에서 도은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며 말했다. 자유로워 보이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제주에 도착한 후 그들은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검은 현무암 절벽, 푸른 바다. 한국의 자연이 주는 치유. 카페에서 블랙커피를 마시며 도은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은 전통적이세요. 딸이 결혼해서 손주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시은이 물었다. 어떤 길? 도은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사랑의 길, 남자가 아닌 여자랑 그 고백이 터져나왔다. 시은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도은이 손을 뻗어 시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갑자기. 하지만 오빠가 소개시켜서 왔는데 당신을 보니 숨길 수 없었어. 시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레즈비언. 그 단어가 현실이 됐다. 공포와 호기심, 그리고 안도감. 그녀도 느꼈던 감정의 이름. 나도. 모르겠어. 무서워. 한국에서 이런 게? 도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시애틀에서조차 쉽지 않아. 하지만 솔직해지고 싶었어. 그들은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손이 스치고 마침내 포옹. 가벼운 위로의 포옹.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비밀을 속삭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관계가 변했다. 작은 터치, 의미심장한 시선. 하지만 시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엄마의 전화, 시은아, 남자친구 생겼어, 사촌의 메시지, 언제 결혼식, 한국 사회의 보수성, LGBT에 대한 편견.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 차별 사건들.
시은은 도은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자신조차 두려웠다. 어느 저녁 도은이 말했다. 시은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오빠한테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눈빛이 말해주었다. 시은은 대답했다. 아니, 나도 느껴. 천천히 가자. 그들의 로맨스는 조용히 싹텄다.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속삭임. 한국의 로맨틱한 가을이 그들을 감쌌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코트를 여미며 거리를 누볐다. 시은과 도은의 관계는 깊어졌다. 아침에 함께 깨우는 알람, 저녁에 나눈 따뜻한 국밥.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의 계획이 아직 살아 있었다. 지훈이 화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그는 시애틀의 아파트에서 웃고 있었다. 시은아, 도은이 어때? 재미있지? 다음에 너 소개팅 해줄까? 회사 동료 중에 좋은 애 있어? 시은의 손이 떨렸다. 도은은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그건. 나중에 그녀는 대답을 피했다. 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너 왜 그래? 도은이랑 잘 안 맞아? 그녀도 싱글이야. 완벽한 매치잖아. 매치, 그 단어가 칼처럼 느껴졌다. 시은은 통화를 끊고 도은에게 달려갔다. 오빠가 우리를 연결하려 해. 모르겠어. 도은이 안아주었다. 괜찮아. 솔직히 말하자. 하지만 솔직함은 쉽지 않았다. 한국 가족 문화에서 오빠의 의도는 효심이었다. 거절은 배신으로 보일 터 시은은 밤새 울었다. 도은이 위로했다.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내가 갈게. 아니. 가지마. 시은의 외침.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가볍게 떨리며 눈물이 섞인 키스. 로맨틱하고 절박한. K드라마처럼 감정적이었지만 현실의 무게가 더했다. 다음 날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전통 가옥의 기와 지붕 아래 추운 바람이 불었다. 도은이 말했다. 한국 문화가 아름다워. 하지만 때론 숨막혀. LGBT는 아직 태부야. 시은이 동의했다. 맞아. 학교 때도 동성애는 이상한 거로 배웠어. 하지만 이제 당신이 내 노어멜이야.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옥 골목의 고즈넉함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됐다. 시은의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시은아, 집에 왜 여자가 같이 살아? 오빠 룸메이트? 이상하네. 엄마의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한국 어머니의 직감은 무서웠다. 시은은 변명했다. 친구예요, 엄마. 도은 씨는 착해요. 엄마가 도은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예쁘네. 시은이랑 잘 어울려. 하지만 저녁 식사 중 엄마가 물었다. 도은 씨, 남자친구 있어? 결혼은? 도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천천히요. 하지만 시은은 엄마의 시선을 느꼈다. 의심의 씨앗. 엄마가 떠난 후 시은이 울었다. 엄마가 알아차렸어. 어떻게 해? 도은이 말했다. 함께 맞서자. 사랑이잖아.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설날, 가족 모임 대신 둘이 제사 지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의 명절 문화, 가족 중심의 전통 속에서 그들의 작은 반항. 하지만 지훈의 메시지가 왔다. 시은아, 도은이 서울 생활 어때? 나 다음 달 한국 갈게. 같이 저녁 먹자. 공포가 밀려왔다. 오빠가 오면 모든 게 드러날 터. 시은은 도은에게 말했다. 오빠가 오기 전에 우리 관계를 숨겨야 해. 도은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숨기자고?
그게 사랑이야. 갈등의 시작. 도은은 시애틀에서 자유를 맛봤지만 한국의 압박에 지쳤다. 나 돌아갈까 봐. 시은이 매달렸다. 아니, 같이 이겨내자. 그들은 화해의 밤을 보냈다. 이야기로, 포옹으로. 하지만 균열은 생겼다. 지훈이 도착한 날 공항에서 셋이 만났다. 지훈은 밝았다. 와, 둘이 친해졌네. 완벽해. 저녁 삼겹살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한국의 사교 문화, 술 한 잔에 털어놓는 이야기. 지훈이 말했다. 시은아, 도은이랑 데이트 해봐. 나 재미로 연결한 거지만 진짜 될 것 같아. 도은의 포크가 떨렸다. 시은이 오빠를 노려봤다. 오빠, 그만해. 우리 그냥 친구야. 지훈이 웃었다. 농담이야. 그런데 도은아, 너 왜 그래? 표정 이상해. 그 순간 도은이 일어났다. 미안해요, 오빠. 나 화장실. 시은이 따라 나갔다. 복도에서 도은이 속삭였다. 더 못 참아. 솔직히 말할까? 시은의 눈물이 흘렀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지훈의 한국 체류는 악몽이었다. 그는 매일 셋을 데리고 돌아다녔다. 남산타워, 롯데월드, 전통 사찰. 한국의 관광 명소가 그들의 긴장감을 더했다. 지훈은 무심코 너희 둘이 커플 같아라고 농담했지만 그 말은 칼날이었다. 어느 밤 지훈이 취해서 말했다. 시은아, 도은이 좋아하지? 나 룸메이트로 산지 알지만 그녀는 특별해. 레즈비언은 아니야. 하하, 농담이었지만 시은의 피가 굳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지훈이 손을 내저었다. 농담이야. 시애틀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 하지만 도은이는 스트레이트야. 너랑 잘 될 거야? 그날 밤 시은은 도은에게 말했다. 오빠가 의심해. 어떻게 해? 도은이 한숨 쉬었다. 내 과거를 말해야 할까? 대학 때 여자친구 있었어. 헤어졌지만 그게 나야? 시은이 안아주었다. 알아. 나도 당신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시은의 회사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시은이 여자랑 사는 것 같아. 직장 내 차별의 공포. 도은의 가족도 알게 됐다. 그녀의 엄마가 전화. 도은아, 서울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남자 만나. 도은이 울며 시은에게 말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아웃사이더야. 고조되는 긴장 속 반전이 왔다. 지훈이 도은의 일기를 발견했다. 시애틀 아파트에 두고 온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온 그는 호기심에 읽었다. 시은.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모를 거야. 레즈비언 고백. 지훈이 폭발했다. 도은아. 이게 뭐야? 내 여동생을 유혹한 거야. 대면. 지훈의 아파트가 아닌 서울 카페에서.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한국 남성의 보호 본능, 가족 명예. 도은이 떨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야. 시은도 느껴. 시은이 끼어들었다. 오빠, 나 선택한 거야. 당신 계획대로 안 돼. 지훈의 배신감. 내가 연결하려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가족이 어떻게 봐? 그의 반응은 예상됐다. 보수적 한국 사회의 반영. 그는 떠났다. 너희 맘대로 해.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는 말 마. 지훈의 떠남 후 빈자리가 컸다. 시은과 도은은 서로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시은의 우울증이 시작됐다. 출판사에서 개인 사정구로 휴직. 도은은 나 때문에 라고 자책했다. 그들은 치유를 찾았다.
부산으로 여행. 바다 앞에서 도은이 말했다.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포기 못해 시은이 대답했다. 함께라면 이겨. 사회적 압박이 이어졌다. 온라인에서 LGBT 운동받지만 현실은 달랐다. 친구들의 이메일, 시은아, 조심해 하지만 지지자도 나타났다. 시은의 책동아리 친구가 사랑은 자유야 라고. 고조되는 감정. 겨울 끝, 벚꽃 축제. 여의도 공원에서 꽃잎 아래 포옹.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도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시애틀에서 온 메시지, 너 아직도 그 문화에 갇혔어? 돌아와. 유혹의 순간. 도은이 흔들렸다. 시애틀은 자유로워. 여기서 나 피곤해, 시은의 두려움. 가지마,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갈등의 절정. 도은이 떠나려 했지만 시은의 편지, 당신 없인 못 살아. 한국의 봄을 함께 봐에 도은이 돌아왔다. 눈물의 화해. 봄이 왔다. 시은과 도은은 결심했다. 가족에게 고백.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저희 사랑해요. 충격. 눈물, 분노. 하지만 한국의 변화. 젊은 세대의 영향으로 엄마가 천천히. 받아볼게. 지훈도 돌아왔다. 사과. 미안해. 이해하려 노력할게. 가족의 용서. 그들은 함께 살았다. 한강 벤치에서 미래를 꿈꿨다. 우리 결혼하자. 한국에서 가능할 날 올 거야. 로맨틱 엔딩. 인간적인 희망. 사랑이 사회를 바꾼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 속 그들의 이야기 끝.